자, 앞으로 팔란티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팔란티어, 그 다음에 CIA 벤처펀드, 팔란티어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얘기 좀 해볼게요. 팔란티어는 2003년에 미국의 팔로알토에서 5명의 공동 창립자가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피터 틸, 알렉스 카프, 스티븐 코헨, 조 론스데일, 네이선 게팅스, 이 5명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이 팔란티어 회사를 만든 계기는 그 직전에 있었던 9.11 테러입니다. 당시 여러 정부 기관들이 각자 테러 관련 정보를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 정보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고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정보가 합쳐져서 종합 분석이 됐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테러를 막지 못했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흩어진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팔란티어의 창업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피터 틸은 1967년생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을 함께 만든 공동투자자고요.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 투자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2011년도에 뉴질랜드에 딱 2주간 머물렀는데 뉴질랜드에서 특별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게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2017년도에는 자기 50번째 생일 파티라고 사람들을 초대했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사실은 오늘 제가 결혼합니다 라고 발표해서 깜짝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피터 틸을 하고 똑같은 1967년생이에요. 근데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자랐는데 눈이 좀 안 좋아서 난독증이 있었다고 해요. 법학 공부하고 독일에서 사회과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철학자형 CEO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가끔 뉴햄프셔주의 산골에 헛간 같은 사무실에 가서 일한다고 해요. 빌 게이츠가 여름 휴가를 산속에 가서 명상하는 것과 아마 비슷하다고 해요. 알렉스 카프는 운전면허가 없다 그래요. 굳이 뭐 내가 차를 운전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특이한 게 태극권 하시는데 사무실에 태극권 검을 두고 다니신대요. 그리고 이 알렉스 카프는 한국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공개석상에서 내 첫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었다. 그래서 김치찌개 좋아하고 깍두기 좋아하고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다. 케이팝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미국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알렉스 카프의 한국 사랑 때문일까요? 이게 올해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팔란티어가 성수동에다가 팝업 스토어가 열었어요. 그래서 알렉스 카프가 직접 방문해서 팬들 사진 찍고 사인도 해주고 나 한국에 여러 번 왔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거 되게 좋아하고 몰래 한국 음식 먹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이 팝업 스토어에서 온톨로지 후드티라는 한정판 굿즈를 포함해서 6가지 제품을 판매했는데 사람들이 연차 내고 줄 서서 구매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상징인데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그만큼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또 한국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스티븐 코헨은 1982년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여기서부터 확 나죠.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스탠퍼드에서 컴퓨터공학 공부했다고 하고요. 팔란티어의 초기 시스템을 딱 8주 만에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어낸 천재 프로그래머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의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스티븐 코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은 회사에 프레지던트 이런 직함으로 있는데 어쨌든 입사 지원자들은 이 스티븐 코엔이 거의 다 1대1 면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팔란티어 직원이 한 5,000명 가까이 되는데 대략 한 4,500명 가까운 사람을 직접 인터뷰하고 뽑았다라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론스데일 창업자 같은 경우도 1982년생이고요.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 스탠퍼드 나왔고요. 2020년도에 가족과 함께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사를 했는데 자기가 만든 벤처 캐피탈 본사도 함께 옮겼다고 해요. 어쨌든 요즘은 오스틴에 새로운 대학 UATX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론스데일 좌우명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논쟁을 환영하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라고 해요. 또 다른 공동 창업자 네이선 게팅스, 일리노이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고요. 페이팔 엔지니어 출신인데 팔란티아 초기에 데이터 구조를 만든 조용한 엔지니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나중에는 팔란티아와 별도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들을 잇따라 창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19명이 민항기 4대를 납치해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또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펜타곤 건물을 들이받았죠. 약 3,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CIA, FBI, NSA, 이런 세계적으로 정쟁한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었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정보는 각 기관들이 이미 조금씩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CIA. 한 해 전인 2000년도 1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알카에다 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CIA는 이 회의에 참석했던, 그리고 9.11 테러에 가담한 테러리스트 2명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핵심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 비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CIA가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호텔방에 몰래 들어가서 미국 비자를 실제로 보기도 했대요. 더 놀라운 것은 사우디 정보기관이 CIA에게 직접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알카에다 소속입니다 라고. 그리고 그해 1월에 로스앤젤레스에 입국한 사실까지도 CIA에서는 확인을 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FBI에게 제때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 업무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기관 간 칸막이, 데이터 사일로 문제죠. NSA, 미국의 국가안보국, 99년도 후반부터 주범들 중에 2명의 전화를 감청하고 있었대요. NSA 요원이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 무언가 굉장히 사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NSA에서 추가 조치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 정보가 FBI 본부로 가지도 않았대요. FBI 자체,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로 건물에 테러할 것이다, 이런 정보를 받았대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대요. 이민국, 테러 용의자들의 비자 신청 기록, 입국 기록 전부 이민국에 있었대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내용, 2001년도 8월 23일, 즉 테러 3주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미국 정부에 이 테러에 가담할 19명의 명단을 전부 제공했대요. 이 사람들 현재 미국에 살면서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테러 가담자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래서 팔란티아 CEO인 알렉스 카프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보는 다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떤 기관도 전체 그림을 맞춰볼 수는 없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CIA는 CIA대로, FBI는 FBI대로, NSA는 NSA대로, 이민국은 이민국대로 모두 각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종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을 뿐이다. 마치 퍼즐 조각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모아서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데이터 사일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자 자기 회사 또는 자기 부서별로 곳간에다가 자기 곳간의 정보를 숨겨놓고 다른 부서, 다른 회사, 다른 국가기관에 이 정보를 서로 나눠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창립자들은 흩어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팔란티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팔란티어는 CIA의 반개 회사냐? 그러니까 CIA가 팔란티어를 만든 거냐? 이게 자주 오해받는 부분인데요. CIA가 직접 팔란티어를 만든 건 아니고, 어쨌든 실제 창업자는 이 피터 틸을 포함한 5명이고요. 다만 CIA가 운영하는 벤처 펀드인 인큐텔이라고 하는 펀드가 있는데, 이 인큐텔이 초기부터 투자를 하고 정부 고객들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CIA가 세운 회사처럼 알려진 거죠. 그럼 인큐텔이 뭐냐? 이 인큐텔은 CIA가 1999년도에 만드는 특별한 벤처 투자 회사예요. 정확히는 비영리법인이고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에 본사가 있습니다. 왜 만들었냐? 90년대 후반부터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는데 CIA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다가는 민간 기업들의 기술을 절대로 못 따라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CIA가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술을 우리가 가져다 쓰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벤처 펀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큐텔이 만들어졌고, 이 인큐텔은 기술이 국가안보나 정보 수집에 쓸 수 있는 기술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인프라, 신소재 이런 분야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민간에서도 쓸 수 있고 군이나 정보기관, 국가기관에서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영어로 듀얼 유스라고 하죠. 이 듀얼 유스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재밌는 거는 이 인큐텔이 투자한 회사 중에는 구글 어스의 전신인 키홀이라고 하는 회사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위성지도 기술이 정보기관에 굉장히 유용하니까 투자를 했겠죠.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인큐텔이 $1를 투자하면 이걸 보고 나서 다른 민간 투자 펀드들이 약 20배 정도를 추가 투자한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냐? 전부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이름들을 따왔다고 해요. 팔란티어는 멀리 있는 곳을, 또 미래를 예측하는 돌, 그 명칭 자체가 지금 팔란티어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가져왔고요. 팔로알토에 있는 회사 사무실은 샤이어, 즉 호빗마을이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가지고 왔고, 워싱턴 DC에 있는 사무실은 미나스티리스, 또 버지니아 사무실은 리븐델, 뭐 이렇게 부르고 있대요. 이 사람들 모두가 아마 톨킨 덕후 아닌가 싶고요. 이 팔란티어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초창기에 되게 인기가 없었대요. 정부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투자자들이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큐텔이 진짜 여러 고객들을 많이 연결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개선할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회사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많은 고객들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 피터 틸 생각은 팔란티어를 기술공화국의 핵심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미국이 AI 시대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팔란티어 시스템과 같은 철학을 가진 회사들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알렉스 카프는 이 윤리적인 AI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팔란티어 회사는 피터 틸의 정치적인 어떤 철학, 알렉스 카프의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념, 또 나머지 3명의 엔지니어 CEO들의 어떤 기술 능력, 이것이 합쳐서 만들어진, 또 초창기에 CIA의 펀드 자금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 정부의 철학과 생각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